안녕하세요. 아들과 딸을 키우고 있는 40대 초반의 전업주부입니다. 여러분들의 동서지간 사이는 어떠신가요? 저와 제 동서의 사이로 말할 것 같으면 가식적이고 부담스럽고 또 일방적인 관계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전에는 제가 이유도 없이 일방적으로 동서에게 물어뜯기는 관계였었는데 어쩌다 보니 상황이 역전돼 동서가 저만 보면 안절부절 못하는 그런 관계가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한때는 동서가 저를 못살게 굴고 막말을 퍼부으며 심하게 괴롭혀 이혼까지 당할 뻔했었는데 그런 동서가 어쩌다 저만 보면 똥 마려운 강아지처럼 안절부절 못하게 됐는지 그 기나긴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고 싶어 사연을 보내게 됐으니 끝까지 재밌게 들어주셨으면 합니다. 남편과 시동생과 제 관계는 아주 오래전부터 시작됐습니다. 제가 중학교 때 두 형제를 처음 만나 그때부터 단짝 친구처럼 지내왔기에 저희의 관계는 생각보다 단단하고 끈끈했습니다. 중학교는 달랐지만 고등학교는 셋 다 같은 학교로 진학을 하게 됐는데 남편과 시동생이 잘생기기도 잘생기고 공부도 전교 1, 2등을 할 만큼 잘하는 편이어서 학교에서뿐만 아니라 저희가 살던 지역에서 정말 유명한 형제였습니다. 정미야, 어제 보니까 혜성이랑 진성 형제 너희 집으로 들어가는 것 같던데 내가 제대로 본 게 맞아? 근데 도대체 걔네들이 너희 집에 왜 가? 학교에서 보면 너희 셋 친해 보이긴 하던데 집에 데려갈 정도로 친한 거야? 어른들끼리 알고 지내서 중학교 때부터 친했었어. 그리고 어제는 걔네들 우리 엄마 초대로 우리 집에 저녁 먹으러 온 거야. 진짜 부럽다. 우리 학기 여자애들 걔네한테 말 한번 걸어보려고 맨날 기회 엿보고 있는데 너는 맨날 걔네들 같이 다니고 집에도 초대할 만큼 친하다니. 나중에 걔네 너희 집 갈 일 또 생기면 나도 한 번만 너희 집으로 초대해주면 안 돼? 제가 남편 형제와 친하게 지내는 것 때문에 학교를 다니는 내내 여학생들의 부러움을 한몸에 샀었습니다. 그렇게 저희 셋은 방학도 함께 보낼 정도로 붙어 다녔고 저희는 절친한 친구를 넘어 남매 같아 보일 정도의 사이가 됐죠. 누나랑 형, 대학 가서도 공부 열심히 하고 나쁜 친구들 사귀지 말고 술 많이 마시지 말고 항상 일찍 다녀. 특히 누나는 여자니까 해지기 전에 바로 집에 들어가야 돼. 너야말로 공부 열심히 하고 친구들이랑 사이좋게 지내고 선생님 말씀 잘 듣고 형 따라서 대학 와. 알겠냐? 나 형보다 공부 더 잘하는 거 몰라서 그래? 나 어쩌면 형보다 더 좋은 대학 갈 수도 있어서 형이랑 같은 학교 못 갈 수도 있어. 어쨌든 정미 누나, 학교 다니다가 무슨 일 생기면 무조건 나나 우리 형한테 연락해. 형보다 누나가 더 걱정이야. 정미는 걱정하지 마. 학교는 달라도 내가 자주 만나면서 챙겨주면 돼. 그리고 아직 성인도 안 된 미성년자가 누가 누굴 지킨다는 거야. 우리 걱정하지 말고 지금 성적 잘 유지하도록 해. 남편과 제가 대학에 진학을 하고 난 이후부터 저희 셋은 자주 만나진 못했고 연락도 점점 뜸해져 갔습니다. 저희는 방학 때나 겨우 한두 번 얼굴을 보고 지냈었는데 대학 졸업 후에는 각자 취업 준비를 한다고 더욱더 만날 기회가 없어졌었죠. 그러다 취업에 성공한 남편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정미야, 나 오늘 합격 발표 날인 거 알지? 확인해보니까 나 합격했더라고. 그래서 내가 너 있는 쪽으로 가려고 하는데 너 퇴근 시간에 맞춰서 거기로 가도 돼? 혜성아, 정말 축하해. 오늘 여기로 오면 내가 맛있는 저녁 사줄 테니까 먹고 싶은 거 생각해놔. 그리고 정말 잘 됐다. 분명 될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지만 네가 그 회사에 들어갔다니 정말 내일처럼 기뻐. 남편은 대기업 중에서도 연봉이 아주 높다는 회사에 단번에 입사에 성공했는데 회사 합격 발표하는 날 남편은 가장 먼저 저에게로 달려왔었습니다. 아무래도 저와 가장 친한 친구이기도 하고 남편의 취업 준비 기간 동안 제가 여러모로 도와줬기 때문에 고마움을 표현하고자 저를 제일 먼저 찾아온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니었습니다.
정미야, 나는 이 날을 정말 오랫동안 기다려왔어. 내가 회사에 당당히 합격하는 날 너한테 좋아한다고 고백하고 싶었거든. 놀랐겠지만 나 고등학교 때부터 너 많이 좋아했었어. 나를 좋아했다고? 나는 눈치도 못 챘었는데 그게 사실이야? 너같이 잘생기고 공부도 잘하고 인기도 좋은 애가 왜 나를 좋아해? 나는 어릴 때부터 너한테 배울 점이 참 많다고 생각을 했어. 나는 네가 배려심이 깊고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었거든. 그래서 널 좋아하게 됐고 나중에 네 앞에 당당하게 설 수 있을 때 고백하자고 마음을 먹었어. 그리고 오늘이 바로 그날인 것 같아. 나를 좋아해 준다니까 정말 고맙지만 너무 갑작스러워서 조금 당황스러운 것도 있어. 네 고백에 대한 내 대답은 내가 좀 더 고민해보고 대답하는 걸로 할게. 가족만큼이나 가까웠던 남편의 고백에 당황스러웠던 건 사실이었습니다. 남편은 남자로서 부족함이 단 하나도 없는 그런 완벽한 사람이었지만 어릴 때부터 가족처럼 지낸 남편과 괜히 이성적으로 엮였다가 나중에 전보다 더 못한 사이가 될까봐 두려웠었죠. 누나, 우리 형이 누나한테 고백했다면서. 근데 왜 아직도 안 받아주고 있어? 누나도 우리 형 좋아하는 거 아니야? 진성이 네가 어떻게 알았어? 혜성이가 나한테 고백했다고 진성이 너한테도 말한 거야? 근데 형이 누나 오래전부터 좋아하고 있었던 건 진작에 알고 있었지. 누나, 우리 형이라서 하는 말이 아니라 우리 형 같은 남자 세상에 잘 없는 거 알지? 얼굴도 잘생기고 키도 크고 성격도 좋고 거기다 돈도 잘 버는 대기업 회사원이잖아. 누나 제발 우리 형 놓치지 마. 누나같이 착하게 살아온 사람은 우리 형 같은 사람 만날 자격 충분해. 제가 남편을 온전히 친구로만 생각을 했었다면 남편이 저에게 고백했던 그 자리에서 바로 거절을 했을 테지만 저도 나름 남편을 향한 마음을 간직하고 있었기에 깊은 고민에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다 남편을 놓치면 평생 후회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든 저는 남편의 고백을 받아들였습니다. 정미야, 그 아빠랑 엄마한테 너랑 만나게 됐다고 말씀드렸더니 정말 너무 좋아하시더라. 그러면서 언제 한번 너 데리고 집으로 오라고 하는데 괜찮으면 우리 부모님이랑 식사 한번 할래? 너무 좋지. 나도 오랜만에 아저씨랑 아주머니 너무 보고 싶었거든. 근데 이제 아저씨랑 아주머니라고 하면 안 되는 건가? 너 편한 대로 부르면 돼. 우리가 아직 결혼한 것도 아닌데 호칭이 무슨 상관이겠어. 그건 나중에 결혼하고 바꾸는 걸로 하자. 남편과 저는 시댁 식구들과 친정 식구들의 크나큰 축하를 받으며 연애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남편과 제가 오래 알고 지내던 친구 사이였어서 그랬던 건진 몰라도 저희는 연애를 시작하고 남들보다 빠르게 결혼 이야기를 주고받게 됐습니다. 곧 있으면 나 입사한 지 1년 차 되는데 우리 슬슬 결혼 준비해볼까? 연봉도 오를 거고 1년 동안 모아둔 돈이 좀 있어서 이걸로 우리 결혼식 올리면 어떨까 싶은데 네 생각은 어때? 벌써부터 결혼 생각하긴 너무 이르지 않아? 우리 아직 만난 지 1년도 안 됐고 지금 내 주머니 사정이 그렇게 좋지 않아서 말이야. 결혼은 소소하게 내가 모은 돈으로 하면 되잖아. 너는 없으면 없는 대로 몸만 오면 돼. 집도 결혼식도 내가 다 준비할게. 그리고 예단이고 예물이고 우리들끼린 그런 거 안 해도 되니까 걱정 안 해도 될 거야. 남편이 결혼 이야기를 꺼냈을 때 저는 어떻게든 좀 더 결혼을 미루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물론 저도 남편과 당장 결혼을 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지만 형편이 넉넉치 않아 결혼을 생각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남편은 저에게 정식 프로포즈를 했고 저는 제 마음과 다르게 남편의 프로포즈를 거절했습니다. 혜성아, 마음은 정말 고맙지만 나는 네 청혼을 기쁜 마음으로 받지 못할 것 같아. 사실 나 너랑 결혼할 자신이 없어.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너한테 어울리는 짝이 아닌 것 같아. 그게 무슨 소리야?
나는 너랑 내가 하늘이 맺어준 천생연분이라고 생각하는데 너는 왜 그렇게 생각해? 우리만큼 잘 어울리는 커플이 또 어디 있다고 그래? 우리가 성격이나 가치관이 잘 맞는 건 사실이지만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다르잖아. 너는 너무 잘 나가는 대기업 회사원이고 나는 작은 학원의 수학 강사고 직업에서부터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 어떻게 내가 너랑 결혼을 하겠어? 너는 내가 아니면 나보다 훨씬 더 좋은 여자 만났을 텐데 나 같은 여자가 너랑 결혼한다고 생각하니까 괜히 내가 미안해져서 그래. 대기업을 다니는 남편에 비해 너무 평범한 직업을 가지고 있었던 저는 남편의 프로포즈가 저에게 과분하다고 느껴졌습니다. 거기다 친정집 형편이 많이 좋지 않았을 때라 남편의 프로포즈는 더더욱이나 받아들일 수가 없었죠. 제가 남편의 프로포즈를 거절했다는 것이 시댁 식구들 귀에 들어갔는지 시부모님들이 저를 집으로 부르셨습니다. 정미가 우리 혜성이 프로포즈를 거절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어. 근데 그 거절 이유가 너무 마음이 아파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해주고 싶어서 널 집으로 부른 거야. 아주머니도 아시겠지만 저희 집 형편이 지금 좋은 편이 아니잖아요. 제가 부모님들을 도와드려야 되는 상황이라 이 상황에서 혜성이랑 결혼하는 게 너무 미안해서 그래요. 그리고 제가 혜성이에 비해서 너무 부족한 사람이라 이기적인 생각일 수도 있지만 혜성이가 저보다 더 좋은 사람을 만났으면 하는 바람도 있고요. 정미야,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도 돼. 혜성이랑 우리는 네 직업이나 너희 집 상황이 어떻든 전혀 개의치 않어. 지금 너희 친정 형편이 어려운 건 다시 일어서기 전의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우리는 너와 가족이 돼서 오히려 그런 너를 도와주고 응원해주고 싶어.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고 우리 혜성이랑 결혼해주면 안 되겠니? 남편보다 부족한 점이 많은 저였지만 오히려 그런 저에게 결혼을 해달라고 말하는 남편과 시댁을 보면서 용기를 얻은 저는 남편과의 결혼을 결심할 수 있게 됐습니다. 아니 누나, 우리 형이랑 결혼해줘서 정말 고마워. 아 참, 이제 형수님이라고 해야 되나? 형수님, 정식적으로 우리 집 가족이 된 걸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고마워요, 도련님. 근데 진성이 너는 만나고 있는 사람 없어? 혜성이한테 들어보니까 누구 만나고 있는 것 같긴 하다고 하던데? 만나고 있는 사람 있으면 언제 한번 우리한테도 소개해줘. 진성이 네가 누굴 만나고 있는지 너무 궁금하다. 아, 그렇지 않아도 형이랑 형수 결혼하면 나도 곧장 뒤따라갈 생각이야. 내 여자친구는 형이랑 형수 결혼식 날 데리고 가서 가족들한테 인사시킬 거니까 그때 보는 걸로 하자. 만나고 있는 사람이 있다던 시동생은 남편과 제 결혼식 날 가족들에게 소개해주기 위해 동서를 데리고 왔는데 동서는 대기업을 다니고 있던 시동생과 같은 회사를 다니던 새침하고 가녀린 아가씨였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저는 진성 오빠 여자친구 이하리라고 해요. 두 분 결혼식 정말 축하드려요. 저도 얼른 두 분처럼 진성 오빠랑 결혼식 올리고 싶네요. 사실 동서의 첫인상이 새침하고 예민해 보여서 좋아 보이진 않았지만 우리 시동생이 짝이라면 시동생만큼이나 좋은 사람일 거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동서의 실체는 우리가 처음 만난 날 저희 결혼식장에서 밝혀지고 말았습니다. 결혼식장 내에는 혼주들만 들어갈 수 있는 방이 있는데 그곳에서 저희를 기다리고 있는 시동생과 동서를 만나게 됐습니다. 두 사람은 저희에게 결혼식을 치르느라 고생했다는 말을 해줬는데 동서가 때뜸 저희 남편에게 왜 이런 곳에서 결혼식을 올리냐는 질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주버님, 제가 정말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요. 왜 결혼식을 이런 데서 올리신 거예요? 아주버님 정도면 호텔에서 올리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기 결혼식장은 아주버님이랑 안 어울리게 너무 오래되고 작고 뷔페 맛도 별로던데요. 아주버님도 체면이라는 게 있으신데 그런 걸 아예 신경 안 쓰셨나 봐요. 하랴,
갑자기 그게 무슨 말이야? 그리고 그런 이야기는 나랑 둘이서 하는 거지. 당사자들 앞에서 할 이야기는 아닌 것 같은데? 너 지금 이거 굉장히 무례한 행동이야. 그게 아니라 가족 될 사람으로서 너무 안타까워서 그래. 아주버님처럼 잘 나가고 1등 신랑감인 사람이 왜 이런 낡은 데서 결혼식을 올려야 되냐고. 자기야, 우린 돈 더 들이더라도 절대로 이런 데서 하지 말자. 어쨌든 결혼식장은 손님을 모시는 곳인데 신경 좀 써야 되지 않겠어? 처음 대화를 나눈 자리에서 저희의 결혼식을 깎아내리는 동서 때문에 기가 막히고 화가 나기도 했지만 그날은 좋은 날이었고 또 시동생의 아내 될 사람이니 차마 뭐라고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동서는 폭주종 마냥 폭주를 하며 선을 넘어버렸습니다. 아주버님, 근데 왜 여기 계시는 이분이랑 결혼하신 거예요? 아주버님 정도면 대기업 다니는 사람이나 전문직, 뭐 아니면 최소 교사 정도 만날 수 있지 않아요? 거기다 아주버님처럼 잘생긴 사람이 왜 욕심 안 부리고 이렇게 평범하신 분이랑 결혼하신 건지 너무 궁금해요. 그리고 아주버님, 처가 잘 만나고 싶었던 욕심 전혀 없으셨어요?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 건지 잘 모르겠네요. 그리고 굳이 그런 말을 저희 결혼식 날 제 아내가 듣는 앞에서 꼭 해야만 했을까요? 말했잖아요. 가족 될 사람으로서 안타까워서 그러는 거라고요. 기분 나쁘셨다면 죄송해요. 근데 저는 하고 싶은 말은 꼭 해야 되는 성격이라서요. 아주버님이 이해 좀 해주세요. 동서의 무례한 발언에 상처는 받지 않았지만 기분이 너무 나빴고 그 기분이 결국 신혼여행까지 이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런 사람이 곧 제 가족이 된다고 생각하니 너무 끔찍했었는데 시동생이 시킨 건지 동서가 저에게 먼저 전화를 걸어줘 그날의 일에 대해서 사과를 해줬습니다. 형님, 저예요. 진성이 오빠 여자친구요. 전에 결혼식장에서 제가 무례하게 말했던 거 정말 죄송해요. 제가 형님에 대한 배려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날 많이 당황하긴 했지만 이렇게 먼저 전화 걸어서 사과해 주시니까 고맙네요. 그날 일은 잊을 테니까 하리 씨도 너무 마음에 담아두지 마시고요. 다음에 만날 때 웃으면서 만날 수 있었으면 해요. 저희의 결혼식이 끝나기 무섭게 시동생은 기다렸다는 듯이 동서와의 결혼을 추진했고 그때부터 어쩔 수 없이 동서와 자주 마주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와 남편에게는 너무나도 무례했던 동서였지만 시부모님들에게는 세상 누구보다 싹싹하고 천사 같은 며느리의 모습을 보여주는 동서를 보며 그렇게 생각하고 싶진 않았지만 가증스럽게 느껴질 때가 많았습니다. 아버님, 어머님, 혹시 예물로 받고 싶은 거 있으세요? 평소에 갖고 싶었던 거나 생각해 두신 거 있으시면 편하게 말씀해 주세요. 그게 뭐가 됐든 제가 어떻게든 구해서 두 분께 선물로 드릴게요. 유퇴했어. 빈손으로 와도 되니까 그런 거 준비하지 말고 그 돈으로 결혼식 준비하는데 보탰어. 어머님, 이렇게 훌륭한 집에 시집 오는데 제가 어떻게 빈손으로 오겠어요. 저도 사람인데 염치라는 게 있죠. 그리고 귀하고 멋있게 키워주신 아들 저한테 장가 보내주시는 게 감사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제 마음 꼭 받아주세요. 대기업을 다니고 있던 동서의 집안은 소금 장사를 하고 있어 저희 친정과는 달리 아주 부유한 편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결혼식엔 생략이 됐던 예단 예물이 시동생 결혼식에선 준비가 됐는데 저는 그것에 대해 크게 신경 쓰지 않으려고 노력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결혼식에 예단 예물이 생략된 걸 알게 된 동서가 저와 단둘이 있을 때 그 이야기를 꺼내 들었습니다. 형님이랑 아주버님 결혼식에는 예단 예물 안 했다면서요? 도대체 왜요? 형님이 못 태운다고 해서 생략된 거예요? 어머님이 먼저 제안해 주셨어. 그런 거 하지 말자고. 부모님들도 오래전부터 알고 지내던 사이니까 그런 건 없어도 되지 않겠냐고 해서 그렇게 했던 거였어. 어머님이 먼저 그렇게 하자고 했어도 형님이 뭐라도 챙겨 오셨죠? 설마 염치 없이 빈손으로 온 건 아니시죠?
아주버님 같은 남자 데리고 가는 거면 양심 있고 생각 있는 사람이라면 뭐라도 가져오는 게 정상인 것 같은데요. 동서가 하는 모든 말에 대꾸를 하면 동서가 던진 미끼를 무는 것이고 결국엔 큰 싸움으로 번질 것 같아 저는 동서의 말에 더 이상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동서는 어떻게든 제 성질을 돋우려고 하는 것인지 계속해서 저를 무시하는 발언을 내뱉었습니다. 형님 표정 보니까 아무것도 안 해오신 것 같네요. 들어보니까 결혼식 준비도 다 아주버님 돈으로 하고 집도 아주버님 이름으로 대출받아서 한 거라던데 도대체 형님은 무슨 생각으로 아무것도 안 가져오신 거예요? 동서, 그 이야긴 그만했으면 좋겠어. 이미 지난 일이고 우리는 예단 인물 그런 거 없이도 누구 하나 맘 상하는 일 없이 잘 지내고 있잖아. 동서가 예단 인물 해온다고 해서 나를 무시해도 되는 건 아니야. 무시라뇨. 형님이 너무 염치 없는 사람인 것 같은데 본인만 몰라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집 사람들이 워낙 착해서 형님한테 굳이 말을 안 한 거지. 형님이 눈치껏 알아서 뭐라도 해오셨어야죠. 빚을 내서라도 아버님이랑 어머님한테 비싼 선물 하나씩 사드리시지. 형님은 나이를 그렇게 먹고도 왜 그렇게 생각이 짧으세요? 동서의 말에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오르긴 했지만 동서의 말을 듣고 보면 틀린 말도 아닌 것 같아 제 의견을 내세우고 동서와 맞서 싸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남편에게 말하면 시댁이 시끄러워질 것 같아 저는 남편에게 말하지 않기로 했었죠. 그렇게 혼자 소가리를 하며 지내고 있던 중 시모가 반찬거리를 잔뜩 싸들고 저희 집으로 찾아오신 적이 있었습니다. 어머님, 이게 다 뭐예요? 무거우셨을 텐데 어떻게 들고 오셨어요? 저희한테 연락 주시면 저희가 가지러 갔을 텐데요. 오늘 집에 너 혼자 있다고 해서 너랑 밥도 먹고 이야기 좀 하려고 왔어. 그 택시 타고 와서 하나도 안 힘들었으니까 호들갑 떨지 마. 일부러 저랑 단둘이 데이트하려고 오셨다고요? 그렇지 않아도 오늘 저 혼자 있어서 너무 심심했는데 마침 잘 됐어요. 어머님 뭐 드시고 싶은 거 있으세요? 제가 사드릴게요. 시모와 사이가 좋은 편이긴 했지만 단둘이 무엇을 한다거나 그런 적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시모가 저를 찾아온 것에 좀 놀라긴 했지만 시모가 저를 찾아온 것에 별 뜻이 있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았는데 시모가 먼저 동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친성이 결혼 준비하는 걸 보고 있는 네 마음이 어떨까 생각해봤다. 내가 너였다면 마음이 편치 않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 우리 큰며느리 요즘 소갈이 많이 하고 있지? 사실 남편 모르게 저 혼자 소갈이 하고 있긴 해요. 근데 이건 어쩔 수 없는 일이고 제가 겪어야 하는 과정 중 하나라고 생각해요. 둘째한텐 예단 예물 같은 거 필요 없으니까 가져오지 말라고 신신당부까지 했었어. 근데 무슨 고집인지 내 말을 귓등으로 듣지도 않고 그걸 가져오더라고. 가져온 걸 물을 수도 없고 둘째 정성이라는 것도 있으니까 받긴 받았는데 받으면서도 나는 우리 큰며느리가 더 신경이 쓰이더라. 감사합니다, 어머님. 저는 내내 어머님이랑 아버님 그리고 남편한테 미안한 마음 가지고 있었는데 어머님이 저를 생각해 주셨다고 하니까 정말 큰 위로가 돼요. 어머님이 제 생각해 주셨을 거라고 감히 생각도 못 했거든요. 시모의 위로에 저도 모르게 서러움이 폭발한 건지 눈물이 흘렀습니다. 제가 소리를 내며 눈물을 흘리자 시모가 저를 꼭 껴안아 주셨고 동서에게 당한 수모가 다 잊혀질 만큼 따뜻한 말씀도 건네주셨습니다. 직업이 좋든 안 좋든 돈이 많은 집이든 아니든 나한테 며느리는 다 똑같은 며느리야. 그리고 말이다. 이건 비밀인데 나는 둘째 며느리보다 우리 큰 며느리가 더 예쁘고 더 좋아.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쭉 그럴 것 같구나. 그러니까 너무 미안해하지도 말고 속상해하지도 말거라. 시모의 위로를 받으면서 제 마음은 더 단단해졌고 동서가 뭐라고 하든 흔들리지 않을 수 있을 것 같은 자신이 생겼습니다.
제게 무조건적으로 사랑을 주고 제 편이 되어주는 남편이 있고 또 저를 누구보다 예뻐해주는 시부모님들이 계시는데 내가 왜 돈과 동서 앞에서 작아져야 하나 싶은 생각이 들었죠. 그 후 시동생과 동서는 동서가 연불 외우듯 말한 비싼 호텔에서 결혼식을 치렀는데 동서는 코스로 나오고 있는 결혼식 식사를 먹고 있는 제게 다가와 귓속말을 속삭였습니다. 형님, 여기 밥 진짜 맛있죠? 저희는 뷔페는 격식이 떨어지는 것 같아서 코스 요리만 하는 호텔로 잡았는데 지금 형님이 드시고 계시는 코스가 여기 코스 중에서 제일 비싼 코스예요. 그래? 어쩐지 밥이 진짜 맛있다고 했어. 동서 돈 들인 보람이 있네. 동서가 왜 호텔 결혼식을 고집했는지 알 것 같아. 그렇죠? 형님도 돈 더 들여서라도 호텔에서 결혼식 올릴 걸 그런 후회가 들죠? 근데 뭐 어쩌겠어요. 형님도 형님 형편에 맞춰서 결혼식 올린 건데요. 그러게 돈 좀 모으고 결혼식 올리지 그러셨어요. 그런 데서 올리면 사람들 결혼식장 밥맛 없다고 뒤에서 욕만 할 뿐이라 욕만 남는 결혼식이 된다니까요. 동서, 그래도 오늘 좋은 날인데 좋은 마음으로 좋은 말만 하면 안 될까? 왜 자꾸 사람 신경을 긁으려고 해. 나는 오늘 두 사람 결혼 진심으로 축하해주고 조용히 가고 싶어. 동서가 저에게 어떤 말들을 한 건지 대충 눈치를 챈 시동생은 결혼식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려는 저를 다급하게 붙잡아 세웠습니다. 형수, 우리 하리가 뭐라고 했는진 모르겠지만 내가 대신 사과할게. 하리 정말 착한 앤데 이상하게 형수한테만 못되게 구네. 그러지 말라고 말하고 있는데도 하리가 형수를 경쟁 상대로 생각해서 그런 것 같아. 내가 좀 더 주의 줄 테니까 형수 하리 말 너무 신경 쓰지 마. 서방님, 나는 괜찮으니까요. 신혼여행 잘 즐기다 오세요. 그리고 우리 둘 문제는 우리 둘이 해결해야죠. 동서가 저를 어떻게 대하든 시댁 식구들 앞에선 아무렇지 않은 척했지만 사실 너무나 걱정이 됐습니다. 저런 아나무인한 사람이랑 어떻게 평생을 보고 살아야 되나 싶은 두려움이 밀려왔었죠. 역시나 제 예상대로 동서는 결혼 후에도 저를 대놓고 무시하고 괴롭혔습니다. 형님, 이번 추석이 저한테 첫 명절인 거 아시죠? 근데 그 전에 형님한테 미리 말씀드려야 될 게 있어서 전화드렸는데요. 형님도 아시겠지만 제가 좀 부유한 집에서 귀하게 자란 딸이잖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전을 한번 붙여본 적이 없어서요. 형님은 그런 거 많이 하고 사셨을 테니까 저 대신 형님 혼자 어머님 도와주셨으면 좋겠어요. 어머님이랑 나랑 셋이 같이 하는 거면 그렇게 힘들거나 어렵지 않을 거야. 그리고 동서만 귀하게 자란 거 아니야. 나도 결혼 전엔 이런 거 한 번도 안 해봤는데 어머님이랑 같이 하면 어렵지 않게 금방 할 수 있어서 괜찮았어. 그러니까 하기도 전에 지레 겁먹지 말고 그날 우리 같이 전 붙이자. 형님이 귀하게 자랐다뇨? 형님네 친정 형편 제가 잘 아는데 그런 거짓말하면 안 되죠. 어쨌든 저 절대 전 붙이는 거 못하고요. 제 말 알아들었을 거라 생각하고 형님만 믿고 어머님 댁으로 갈게요. 자기는 귀하게 자랐으니 명절 음식을 만들 때 손도 안 대겠다고 미리 경고를 날린 동서는 시모와 제가 부엌에 매달려 있는 걸 보고도 부엌 근처로 오지도 않았고 시모와 저는 애써 그런 동서를 모른 척했습니다. 동서가 어떤 짓을 하더라도 모른 척 조용히 넘어가주는 시댁 식구들 덕분에 동서와 함께한 첫 명절도 조용히 넘어가나 싶었는데 결국 동서가 사고를 내고 말았습니다. 형님, 이거 백화점에서 사온 홍삼 세트인데요. 형님 친정 가실 때 가져가셔서 형님 부모님 드리세요. 형님네 부모님 평생 가난하고 힘들게 사셔서 이런 비싼 홍삼 드시는 거 엄두도 못 내셨을 거 아니에요. 그 생각하니까 자식된 입장으로서 마음이 아파서 형님 부모님 것도 준비해 왔어요. 동서, 우리 부모님 것까지 챙겨주는 건 고마운데 말을 왜 그렇게 하지? 그리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준비한 거라면 나 안 받고 싶어.
동서가 몰라서 하는 말인데 우리 부모님 비싸고 좋다는 거 아쉬울 거 없이 다 해보고 사신 분들이셔. 그건 형님이 아주버님이랑 결혼하고 아주버님 돈으로 한 거 아니에요? 그 시간 해봐야 겨우 2년 정도인데 좋은 거 해보셨으면 얼마나 해보셨다고 그러세요. 괜히 자존심 부리지 마시고 챙겨가세요. 이거 20만 원짜리예요. 동서, 진짜 어떻게든 나를 깔아뭉개고 무시하고 싶어서 안 달란 것 같은데 도대체 나한테 왜 이러는 거야? 내가 동서한테 무슨 잘못을 했다고 나를 못 괴롭혀서 안달이냐고. 나 정말 동서 때문에 미쳐버릴 것 같아. 저희 친정 식구들까지 들먹이며 무시하는 동서 때문에 결국 저는 참지 못하고 화를 내버렸고 제가 큰 소리를 내자 거실에 있던 시댁 식구들이 모두 달려왔습니다. 형님, 왜 소리를 지르고 그러세요? 저는 형님 생각한다고 비싼 홍삼까지 준비해왔는데 형님 보기보다 쓸데없이 자존심이 엄청 세시네요? 자존심 때문이 아니라 동서가 자꾸 나랑 우리 친정 무시하니까 그렇지. 동서가 알긴 뭘 안다고 그런 식으로 떠들어대? 그리고 돈 가지고 나를 무시하면 동서 기분이 좋아져? 도대체 나한테 왜 이러냔 말이야. 여기 아버님이랑 어머님 그리고 아주버님까지 있으셔서 하는 말인데 솔직히 저는 형님이 이 집 수준에 안 맞는 며느리라고 생각해요. 형님이 외모가 뛰어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직업이 좋은 것도 아니고 집안마저 엉망진창인데 어떻게 아주버님 같은 사람이랑 결혼을 하실 수가 있어요? 형님 도대체 아주버님 어떻게 꼬신 거예요? 형님 아주버님 꼬셔서 팔자 좀 펴보시라고 하신 거죠? 동서는 저에 대한 오해를 하고 있어도 단단히 큰 오해를 하고 있었고 동서의 발언에 시부와 시모가 경악하며 동서에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작은 애 너, 지금 네 형님한테 뭐 하는 짓이야? 하극상도 이런 하극상이 없다. 그네 말대로 네가 뭘 한다고 그런 식으로 떠들어대? 네가 뭘 하든 큰일 만들기 싫어서 애써 모른 척 했더니 너 우리가 아주 우습게 보이는 모양이구나. 어머님 그게 아니라요. 저도 이제 이 집 식구잖아요. 그래서 이 집 식구의 입장의 시선으로 형님을 바라본 거고 그렇게 보니까 형님이 모자라도 너무 모자란 사람 같아서 그래요. 어머님은 아주버님이 아깝지도 않으세요? 이렇게 훌륭하게 잘 키워놓으시고 왜 형님 같은 사람한테 장가를 보내시냐고요. 아주버님 정도면 변호사 며느리도 맞을 수 있을 정도인데 왜 이런 하찮은 여자를 며느리로 받아들이셨어요? 제발 그만 좀 해라. 나는 변호사, 의사 며느리가 온데도 우리 청미랑 바꿀 생각 없다. 그리고 나는 이번 일 절대로 그냥 넘어가지 않을 거니까 너 그렇게 알아둬라. 그 일이 있고 난 후 시동생이 동서에게 진지하게 이혼 이야기를 꺼냈고 시동생에게 이혼당하기 싫었던 동서는 결국 제 앞에 고개를 숙이고 사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형님, 그날은 제가 말이 너무 심했어요. 형님에게 상처드려 정말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 없도록 주의하고 또 반성하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앞으로는 이런 일 없었으면 좋겠어. 우리 평생 보고 살아야 되는 가족인데 잘 지내면 좋잖아. 힘들어도 우리 서로 가족으로 인정하고 잘 지내보자. 이 일로 어머님이랑 아버님도 마음고생 많이 하셨는데 우리가 잘 지내는 모습 보여드려야 되지 않겠어? 동서가 제게 억지로 사과를 하고 난 이후부터 동서는 저를 마주치게 되면 말 한마디도 걸지 않았고 또 눈도 마주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뭐 어찌됐든 만날 때마다 매번 부딪히고 싸우는 것보다는 그게 더 나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며 서로 대면대면하게 지냈었는데 제가 아이를 출산하면서 동서와의 사이가 조금 회복이 됐습니다. 형님, 진통을 10시간 넘게 겪으셨다면서요? 얼마나 고생이 많으셨겠어요. 거기다 애가 우량아로 태어나서 낳기도 쉽지 않았다고 하던데 정말 고생했어요. 동서는 안 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와줘서 정말 고마워. 애 낳으니까 세상이 달라 보이더라고. 그러면서 그동안 내가 동서를 다 이해하고 보듬어줬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던 게 후회가 되더라. 그동안 내가 정말 미안했어. 아니에요, 형님.
저도 아랫사람으로서 형님한테 먼저 살갑게 다가가고 관계를 풀었으면 됐을 일인데 제가 더 죄송해요. 이건 형님이랑 아이 선물이거든요. 이거 몸에 좋은 거니까 형님 꼭 챙겨 드세요. 아이를 낳고 부모가 돼보니 세상이 달라 보였고 그동안 손윗사람으로서 아랫사람인 동서를 좀 더 보듬지 못한 것이 후회가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이를 낳고 난 이후로 동서와의 관계가 전보다는 회복이 돼 친하게 지내진 못해도 서로 불편하진 않은 사이가 될 수 있었습니다. 또 그렇게 1년이라는 시간이 흘러 아들의 돌잔치를 준비하고 있을 때 저희 친정 부모님으로부터 전화가 한 통 걸려왔습니다. 정미야, 현웅이 돌잔치 말이다. 아빠랑 엄마가 현웅이 이름으로 호텔 예약해뒀으니까 거기서 돌잔치 하도록 해. 너 아직 돌잔치 장소 예약해둔 건 아니지? 나는 그냥 동네에서 소소하게 하려고 했는데 호텔은 왜 호텔이야? 엄마랑 아빠가 무슨 돈이 있다고. 호텔이면 돈도 많이 들 거 아니야. 아빠 회사 사정이 좀 나아졌잖니. 너 결혼할 때 해준 게 없어서 내내 마음에 걸렸었거든. 그래서 현웅이 돌잔치라도 좋은 데서 하게 해주고 싶어서 우리가 선물로 준비한 거니까 거절하지 말고 받아줘. 사실 저희 집이 동서가 아는 것처럼 처음부터 가난했던 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 사업이 실패하면서 형편이 좀 어려워졌던 것이었는데 제가 아들을 낳은 이후부터 친오빠 덕분에 친정아버지의 회사의 사정이 점점 괜찮아지게 됐던 것이었죠. 그래서 저는 친정 부모님의 도움으로 아들의 돌잔치를 근사한 호텔에서 진행할 수 있게 됐습니다. 형님, 애 돌잔치를 왜 이렇게 비싼 데서 하세요? 결혼식도 아무데나 하셨던 분이 왜 무리를 하시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동안 모아둔 돈 탈탈 털어서 여기서 하시는 건 아니죠? 그런 거 아니야. 친정 부모님이 선물로 예약해 주셔서 거기서 하는 거야.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그냥 와서 자리 좀 지켜줘. 동서는 아들의 돌잔치를 호텔에서 치른다고 하자 제 주머니 사정에 대해 걱정을 해줬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동서는 원래 그런 사람이니까 그런 걱정을 하나보다 하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아들의 돌잔치 당일날 무사히 돌잔치를 끝내고 뒷정리를 하려는데 시동생 부부가 뒷정리하는 걸 도와주겠다고 말했습니다. 서방님, 그럼 이것만 좀 가방에 넣어줄 수 있어요? 현웅이가 자꾸 울어서 기저귀를 한번 확인해 봐야 될 것 같거든요. 아, 이것만 가방에 넣어두면 되지? 둘이 하면 금방 하니까 걱정하지 말고 갔다 와. 안 그래도 형이 계속 형수 찾더라. 뒷정리를 시동생과 동서에게 맡기고 아이 기저귀를 갈아준 저는 다시 뒷정리를 하기 위해 가족 대기실로 돌아왔는데 동서는 제 인기척을 듣지 못했는지 혼잣말로 제 욕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요즘 보면 애기 엄마들 가진 건 없고 눈만 높아서 개나 소나 다 호텔에서 돌잔치 한다니까. 자기 애한테는 뭐든 좋은 거 해주고 싶은 건 알겠는데 그래도 분수에 맞게 해야지. 형님 먼저 똑똑한 척 다 하더니 결국엔 형님도 자기 주제 모르는 극성스러운 엄마라니까. 당신 제발 말 좀 조심해. 그리고 여기 형수가 잡은 게 아니라 사돈 어른이 선물로 잡아주신 거라잖아. 자기는 그 말을 믿어? 돈도 없는 양반이 이 비싼 호텔을 어떻게 잡는다고 그래? 능력은 없는데 어디서 본 건 있어서 남들 하는 건 다 하고 싶어 하고. 저러다 우리 아주버님 통장 거덜날까봐 내가 다 걱정이야. 자기야, 이 정도면 아주버님이랑 형님 이혼시켜야 되는 거 아니야? 형님 결국 아주버님 앞길 막을 것 같은데? 저와 남편을 이혼시켜야 된다는 동서의 말에 시동생은 경멸에 가득 찬 눈빛을 하고서는 동서의 머리통을 찰진 소리가 날 정도로 세게 날려버렸습니다. 내가 몇 번이나 말했지. 우리 형수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 함부로 말하지 말라고. 너는 왜 모든 걸 다 돈으로 판단해? 우리 형수가 얼마나 좋은 사람인데 돈 없는 게 무슨 죄라도 되냐? 이제 제발 그만 좀 하자 하리야. 자기나 그만해. 당신은 왜 자꾸 형님 편 드는 거야? 뭐 형님한테 돈이라도 받아 먹었니? 아니면
과거에 형수님을 사모하기라도 했어? 나 우리 형수한테 돈 받아먹었어. 그것도 몇천 넘게 아주 많이 받아먹었다고. 근데 그 돈 나만 받아먹은 게 아니라 우리 형까지 받아먹었어. 그 덕분에 형이랑 나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무사히 졸업할 수 있었고, 그 덕분에 우리 형 그리고 나 좋은 회사에 취직할 수 있었다고. 그러니까 제발 그만 좀 하란 말이야. 당신이 이러면 나 형수한테 미안해서 형수 못 봐. 그게 무슨 소리야? 아주버님이랑 자기가 형님한테 돈을 받아먹었다니 그게 사실이야? 시동생은 결국 눈물을 터뜨렸고 동서에게 애원하듯 울부짖으며 말했습니다. 형수 아버지가 우리 은인이셔. 형이랑 나 돈 없어서 공부 포기해야 했을 때 그때 그런 우리를 도와주셨던 게 바로 형수 아버지였다고. 형수 아버지가 우리 형제 중학생일 때부터 장학금 지원해 주셔서 우리 돈 걱정 없이 공부할 수 있었던 거야. 대학도 형수 아버지가 주신 장학금으로 졸업해서 그 덕분에 나랑 우리 형이 이렇게 잘 지내는 건데 당신은 왜 우리 형수를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야? 그걸 나한테 믿으라고 하는 소리야? 그렇다고 하기엔 형님네 친정이 잘 사는 것도 아닌 것 같던데 일부러 나 죄책감 느끼게 하려고 거짓말하는 거지? 내가 대학 갈 때쯤 형수 아버지 회사가 파산날지도 모른다는 소문이 날 정도로 힘들어졌었어. 그렇게 회사가 파산하니 많이 하는 와중에도 우리 형제 등록금은 지원해 주셨던 분이 형수 아버지라고. 시동생의 말대로 잘 나가던 저희 아버지 회사가 위기를 맞으면서 거의 망하다시피 했었는데 그때도 저희 아버지는 남편과 시동생에게 지원하던 장학금을 끊지 않고 두 사람이 무사히 대학을 졸업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하지만 동서는 시동생이 하는 말을 듣고도 믿지 않았고 그게 진실이라고 한들 자신의 생각은 달라질 게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게 사실이라고 해도 내 생각은 변함없어. 과거엔 얼마나 잘 살았을진 몰라도 지금은 쫄딱 망해서 당신네 집이랑 수준 안 맞는 건 사실이잖아. 그리고 그걸 왜 이제야 말해? 나한테 진작에 말해줄 수도 있지 않았어? 네가 하도 돈돈거리고 돈으로 사람 재단하길래 말 안 한 거였어. 우리 집이 찢어지게 가난했다는 사실 알면 네가 나랑 결혼을 하려고 했을까? 결혼 전에는 내가 이 사실에 대해 말하면 너희 부모님들이 우리 결혼 반대할까 봐 말 못했던 거였고 결혼 후에는 네가 형수를 무시하듯이 우리 부모님들도 무시할까 봐 말 못했어. 근데 이제 네가 모든 걸 알게 되고 우리 부모님한테 어떻게 대하든 상관없어. 왜냐면 난 이제 너 같은 거랑 살고 싶은 마음이 없어졌거든. 시동생은 멀찍이 서서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던 저를 발견하고서는 동서의 손을 이끌고 제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당장 사과해. 네가 진심으로 우리 형사한테 사과하면 이혼은 고려해보는 걸로 할게. 나랑 이혼하기 싫으면 당장 우리 형사한테 머리 숙이고 사과해. 싫어. 내가 왜 사과를 해야 돼? 나는 내가 틀린 말 했다고 생각하지 않아. 형님네 친정이 지금 어떻게 됐는진 몰라도 어쨌든 호텔에서 돌잔치하는 건 분수에 안 맞는 거 사실이잖아. 왜 자기는 바른 말만 하는 나를 못된 사람으로 만들어? 끝까지 저에게 사과를 하지 않는 동서를 보고 시동생은 짐을 싸들고 집에서 나와버렸고 동서에게 이혼을 통보했습니다. 시동생이 도장이 찍힌 이혼 합의서를 동서에게 건네자 그제야 동서는 헐레벌떡 시동생을 찾아가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빌었습니다. 여보, 내가 정말 잘못했어. 앞으로는 형님이랑 아주버님한테 말 조심할 테니까 나 한 번만 용서해줘. 나 당신 없이 못 사는 거 알잖아. 그리고 나 당신한테 이혼당하면 집에서도 쫓겨날 거야. 우리 아빠 내가 아니라 당신을 더 신뢰하고 믿는 거 알지? 당신이랑 이혼하면 나 진짜 아빠 손에 죽어. 사과는 나한테 할 게 아니라 형수한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너는 이래서 틀려 먹었던 거야. 너는 지금 네가 누구한테 사과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있는 거냐? 형님한텐 못하겠어. 그건 내 자존심이 허락을 안 해. 형님한테 사과는 안 하겠지만 그래도 앞으로 조심할 테니까 당신이 한 번만 나 좀 봐주라.
동서는 자존심이 상해 끝까지 저에게는 사과를 하지 못하겠다고 말했고 결국 시동생에게서도 용서를 받지 못해 두 사람은 별거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시동생 쪽에서는 계속해서 이혼을 요구하고 동서는 어떻게든 다시 잘해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던 중 동선의 친정 아버지의 회사가 파산을 하고 말았다는 소식을 전해 듣게 됐습니다. 동선의 친정 부모님이 쫄딱 망해버려 길바닥에 나앉게 됐다는 소식을 들으면서 저는 통쾌한 기분보다는 안타까운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그 심정이 어떤 심정인지 잘 알아서 그런지 동서의 걱정이 앞섰는데 제가 그 소식을 들은 지 3달 정도가 지났을 때 시동생과 동서가 저희 집을 찾아왔습니다. 동서가 여긴 어쩐 일이야? 나랑은 평생 안 보고 살 것처럼 그러더니 나한테 무슨 할 말이 남아있어서 나를 찾아온 거야? 형님한테 사과드리고 싶어서 찾아왔어요. 염치 없는 거 알지만 형님께 죄송하다는 말씀 꼭 드리고 싶고 용서받고 싶어요. 콧대와 자존심이 하늘을 찌르던 동서는 친정집이 파산을 하고 나서야 제 앞에서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며 사죄를 했습니다. 솔직히 저는 평생 잘 먹고 잘 살 줄 알았어요. 부모 잘 만나서 평생 기득권층에서 배부르게 잘 먹고 잘 살 줄 알고 사람들에게 그러면 안 되는 줄 알면서도 못되게 굴었어요. 그래서 형님한테도 겁도 없이 까불었던 거였고요. 그동안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형님. 형수, 이 사람 많이 반성하고 있어. 형수가 용서해주지 않아도 되지만 이 사람한테 기회를 주고 싶었고 또 이 사람의 진심을 형수가 알아줬으면 해서 데리고 온 거야. 사실 저는 동서의 사과를 받아주고 싶진 않았습니다. 맘 같아서는 2번 다시 내 눈앞에 띄지 말라고 말하고 싶었지만 제 친동생이나 다름없는 시동생의 가정을 지켜주고 싶었던 저는 동서의 사과를 받아들였습니다. 동서가 진심으로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다면 난 그걸로 충분해. 그리고 나는 서방님이 동서에게 큰 힘이 돼줬으면 좋겠어요. 두 사람 앞으로는 서로 의지하면서 잘 지내보세요. 두 사람 계속 이렇게 지내면 제 마음이 많이 불편해요. 제가 동서의 사과를 받고 난 이후 시동생은 다시 가정으로 돌아가게 됐습니다. 그 이후 동서는 저만 보면 똥마려운 강아지처럼 굴기 시작했는데 저는 동서가 저를 어떻게 대하든 신경 쓰지 않고 지내고 있고 뭐 잘해주거나 친근하게 대해주지도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억지로라도 동서에게 그럴 마음이 전혀 생기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도 시댁의 분위기가 흐려지지 않게 맏며느리로서의 역할을 잘해볼 생각입니다. 인생은 늘 힘들고 어렵지만 아내로서, 엄마로서, 자식으로서 또 며느리로서의 제 역할을 잘 수행한다면 뭐든 반은 간다고 생각합니다. 기나긴 동서와 제 사연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날씨가 점점 많이 더워지고 있는데 다들 더위 조심하고 올 여름도 잘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